자, 오늘 그럼 저와 함께 종목 상담해 주실 두 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MBN골드 강시환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를 우리가 대비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강시환 매니저님, 이번 한 주 좀 어땠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약간 아까 전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코스피만 약간 주춤했을 뿐이지. 금요일만 그래요. 그렇죠. 월화수목 계속 상승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만약에 SNS만 안 했다면 트럼프한테 핸드폰만 뺏었다면 우리가 코스피는 올라갈 수 있었을 그런 시장이었는데 트럼프가 SNS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조금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그냥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거를 이용해서 시장을 약간 조정을 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했을 뿐이고 호재에 더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어제 이제 연준 인사들의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7월에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 2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반응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고요. 어제 델타항공의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여행주 이런 카지노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이 이제는 좀 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경기가 좋아지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호재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그런 영향을 국내 증시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오늘도 아침에 삼성전자 상승과 동반해서 팍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캐나다에 대한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가 다시 동반적으로 이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증시 야간 선물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걱정을 했었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재에는 조금 더 그냥 흘러가서 받아들이고 호재에 더 강한 시장을 보여주면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가장 크게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건 유동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도 그렇고 어제 미증시에서 비트코인이 1억 6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6천만 원을 돌파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코인 관련 정보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매도 압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거 잘하면 우리나라 장세가 펼쳐졌을 때도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코인 관련 정보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서 역시나 예상한 대로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을 또 한 번 하면서 코인에 관련된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오늘 올라갔죠? 그렇죠. 네. 제가 추천드렸던 우기투가 올라가면서 코인 관련 정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퍼지나? 이러한 가능성도 보이면서 코인 시장에 갈 돈도 있지만 그러면서 증시에도 더 많은 유동성 자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끔 만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6월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최고의 증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갈 것이냐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2022년 1월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10% 미만으로 코스피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독일은 60% 올라갔고 일본하고 미국은 3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20%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시장이 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더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한 시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좋지 않을까. 다만 트럼프의 SNS는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다음 주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끔 만든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기하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 좀 많은 것 같고 인여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좀 해달라고 좀 이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기하고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시장에서 특정 어떤 악재가 나와도 이거 버틸 수 있어. 그래도 갈만해라고 하면 또 들어오고요. 좋으면 계속 좋은 소식으로 유동성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도 우리가 잘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사주팔자 보러 와 종목 상담해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신청하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전화는 02-2000-4989,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문자나 유튜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고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피드백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박철순 대표와 함께 지난주 종목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야, 시장을 또 상회하는 상승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박철순 대표가 준비했는데요. 바이오포트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21.45% 수익 났습니다. 이번 주 흐름 너무 좋았어요. 네, 일단은 지난주 같은 시간대에 추천을 드렸었죠. 7월 그렇죠. 4일 추천드려서 다음날 시초가로 매수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저가에서 아주 적절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됐습니다. 3거래일 만에 1%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종목군들, 그중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눌림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역시나 이 바이오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트코와 20년 넘게 거래를 했던 음식료 관련된 기업이고요. 일단은 히트 상품 3개로만 작년에 350억 원 이상의 실적을 뽑아냈던 기업. 거기다가 올해 거의 30종의 신제품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도 또 히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한번 매출이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 신제품 흥행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40% 이상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봤을 때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죠. 21,0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죠. 21,000원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4,000원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포트 21.45%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엄청난 수익 기록되고 있는데요. 수익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홈런 또 날려야죠. 박철순 대표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사실 바이오포트에 이어서 후속작으로 KG 이니시스를 미리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예. 6.74% 정도 그쵸. 정규 시장 기준으로 끝났는데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계속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KG 이니시스는 이번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피지사입니다. 결제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맹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가장 매력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결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내수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결제들도 늘어나면서 이 회사의 수익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수부양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책에 따른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아직 구체화된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이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발행회사라든지 아니면 결제회사 이런 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가장 먼저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KG 이니시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주환원율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 한 20% 이상, 자사주 소각도 한 5% 이상 이렇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도 3월 달쯤에 보유자사주의 35만 주를 소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주주를 굉장히 챙기는 회사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일단은 가맹점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점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절적 이유로 인해서 여행이라든지 항공 쪽 이쪽의 결제도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실적 기대감이 더 높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차트로 보면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장기 차트로 보면 상당히 아직도 실적 대비 극저평가권입니다. PR 밴드나 PBR 밴드 모두 다 하단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요. 짧게 일단은 14,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1,500원입니다. 박철순 대표의 이번 주도 좋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